그 중에 제일 이제 소중한 마음가짐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가 지금 당부 드리는 거가 될 텐데요. 주식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의 한 5%가 돈을 번다. 우리나라에서는 5%의 투자자만 돈을 번다. 그걸 인지하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얀 백지 상태에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투자 대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데 항상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돈을 벌지? 그게 이제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죠? 주식 시장에서 그분들 여러 부류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생업이 있으신 우리 그분님들은 프로 투자자들처럼 모멘텀 투자, 차트에 기댄 투자, 수급을 이용한 스윙 매매, 단타 매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분님들이 잘할 수 있는 투자는 어떤 투자냐 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에 기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에 있어서 그분님들께서 항상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아질지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세상의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분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정치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거 또 문화의 변화는 우리 그분님들께서 그걸 동떨어지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기술의 변화하고 기후의 변화 이런 거랑 다 같이 서로 얽혀 있어요. 가령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모바일 생태계 때문에 전 세계 발전된 나라의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 연세 드신 분들 다 할 것 없이 타인의 삶을 SNS를 통해서 많이 훔쳐보게 됐고 훔쳐보게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70년대 보다가 요즘 젊은 부부들이 더 잘 살아요. 절대적으로는. 근데 상대적인 빈곤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인구 구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런 현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변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는 거가 사실은 어떤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한 변화의 초입에 있는 어떤 변화를 발견하고 그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를 예상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골라서 사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투자이고 확실성이 높은 투자예요. 그 어떤 투자보다. 그래서 매일 그냥 샀다 팔았다 하고 오늘 내리면 어떡하나 모레 내일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가 이렇게 하는 투자가 훨씬 좋은 투자이라는 거를 우리 그분들께서는 이제 아실 거예요. 공부를 앞으로 내가 주식 공부를 매일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게 좋아요, 이게 싸요, 이거 사면 몇 배 올라요. 그런 유튜브 보실 필요가 없고 스스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요게 잘 될 것 같구나. 그런 걸 또 잘 고르려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분님들이 기초 지식들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기업들이 뭘 하는 기업인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이 있고 또 미국에도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발맞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인지를
미리 알아야죠, 그죠? 이제 그걸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온통 젊은 날을 미친 듯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 기억에 다 남아 있어서 그런 그 장점이 저한테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저하고 수업하시면 점점 그런 눈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가 세상의 변화, 이걸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임하기 전에 절대로 내가 대박 내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기가 막히게 매매를 잘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매매 한번 천착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안 보이고 눈에 호가가 보여요. 그래서 누가 막 위에 막 큰 물량 쌓아 놓으면 막 밑에다 팔고 싶어지고, 가만히 있었을 때 3배 먹을 거를 매매해가지고 3배가 뭐예요? 뭐 진짜 30%나 드셨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기 전에 농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 밭이 어떤 토양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고, 이 밭에는 밭인지 논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길게 투자할 수 있는지, 만약에 길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가수원을 해야죠. 그죠? 사과나무를 심거나 포도나무를 심거나 해야 되고, 나 1년 만에 주수해야 돼. 그러면 이제 벼를 심거나, 아니면 6개월 만에 주수해. 그러면 뭐 고구마를 심거나, 한 달 만에 주수하려면 상추를 심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밭을 고르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 그리고 여기에 뭘 심을까는, 어떤 작물을 심을까는 그 토양에 맞게끔, 또 투자 시기에 맞게끔, 이 세상의 변화에 맞게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단기 주가는요, 모멘텀하고 수급이 결정해요. 이게 또 한국하고 미국 시장이 또 다른데,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철저히 봐요. 아주 작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막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안 올라가요. 그 밸류에이션 상단에 턱 걸리면, 과거 히스토리칼로 거래되는 밸류에이션 상단에 걸리면, 시총이 큰 기업인 경우에는 거기서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 막 나쁜 실적이 나와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끝없이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요. 그 밸류에이션 하단에 턱 걸리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특징도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세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기업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진짜 전문가 영역이죠. 그래서 그분님들은 그냥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에 맞는 기업을 골라서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간다. 그 대신에 계속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잡초는 또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인류의 소비 문화를 바꿔놓을 건가? 기술의 변화가 어떤 산업을 키울 건가? 그리고 초창기에 들어가서 그냥 엉덩이 무겁게 들고 있으면 돼요. 괜히 이상한 테마죠. 들락날락 거리는 것보다가 이게 100번 올바른 투자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마음가짐이 뭐 단타, 모멘텀, 뭐 그냥 사자마자 몇 배 노리기, 그건 안 맞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다, 펀더멘탈이다. 마음가짐을 대박 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그것만큼, 이제 매 분기 어떤 기업이 어닝 성장하는 만큼만 돈을 벌겠다. 나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맞추려고만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잃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항상 깨어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 계속 변하니까. 이제 우리 구부님들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좋다가 그랬다가도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즉시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저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게 그분님들의 계좌고, 그분님들의 그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도 그분님들의 계좌예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우선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봄에 새로 씨를 뿌리려면 밭을 쟁기로 갈아야죠. 그죠? 요즘은 트랙터로 갈겠죠. 근데 그 땅을 갈아엎는 행위, 그게 곧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에요. 전부 다를 갈아엎을 필요는 없는데, 리밸런싱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새로운 작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끝없이 부등호를 쳐야 되죠. 그죠? 부등호를 쳐서 얘는 내가 좋아하는데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막 50%, 70% 돼서 꿀겋게 달아올라 있는데 그럼 막 팔기가 싫잖아요. 팔기가 싫은데 냉정하게 봤더니 S자커브 상단 근처에 도달하고 있고 S자커브 상단까지 남아있는 게 가령 20%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 S자커브 상단의 입구에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등호를 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수를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주수를 한 다음에 이왕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증시 격언에 올라가는 어깨에서 주식을 팔아라. S자커브 상단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팔아라는 거죠. 업사이드 포텐셜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팔아서 다른데 밑에 있는 걸 사면 훨씬 이제 앞으로 편하게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행위들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부등호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세상의 변화를 또 그때 가서 변화된 세상의 변화를 확인하고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투자의 컨셉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포트를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분님들 주식 사서 바이 앤 홀드만 계속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에 뿌릴 작물을 위해서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엎어야 되는데 다 갈아엎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상징적인 걸 남겨놓는다거나 아직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있는 거는 계속 더 들고 가야 되죠. 요거는 추수랑은 또 다르죠. 그죠? 추수는 아예 뭐 그걸 팔고 현금으로 돌아가는 행위인데 요거는 이제 교체 매매, 리밸런싱, 밭 갈아엎기, 새로운 작물로 교체하기 그거를 겨울 시즌 동안에 이제 농부들이 하는 일이죠. 그거를 해야 된다. 내년도에 작황도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뭐 양파값이 오를지 벼값이 오를지 포도값이 오를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보고 그런 쪽으로 포트를 옮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거 꼭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매매 습관인데요. 손절매. 제가 여러 번 손절매의 중요성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주가가 막 내려가고 막 정말 펀더멘탈 이유로 내려가고 월봉이 깨져가지고 내려가고 이런데 나 이거 언젠가 회복될 거야. 그거는 엄청나게 그거는 정말로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손절매 꼭 하시길 바래요. 익절도 손절매도 똑같은 거예요. 밭을 갈아엎는다는 의미에서는 항상 우리는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뭐 영원히 나쁜 주식도 영원히 좋은 주식도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상장된 기업들을 얘가 희망이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셔야 돼요. 습관이 매매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작은 주가의 변동, 하루에 뭐 2, 3%의 주가 변동은 사실은 분산 투자해가지고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 돼요. 가령 내가 뭐 10종목을 들고 있어서 한 종목당 이꼴 베이스로 10%씩 갖고 있다. 10%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3% 내렸다. 그건 포트폴리오에 0.3%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0.03%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럼 그게 뭐 그렇게 그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요거는 오늘 3% 내릴 것 같으니까 먼저 팔고 요거는 3% 오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매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피곤해요. 매일 쳐다봐야 되고 길게 시세를 보는 대세관이 없어지고요. 매도리가 돼요. 우리 그분님들은 그런 투자 안 하셨으면 하는 습관을 좀 길게 보는 습관을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분님들의 생업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수업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생업이 있으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그런 습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일을 못해. 화장실 가서 핸드폰 켜놓고 이제 거기 사타파르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습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중에 제일 이제 소중한 마음가짐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가 지금 당부 드리는 거가 될 텐데요. 주식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자의 한 5%가 돈을 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5%의 투자자만 돈을 번다. 라고 그걸 인지하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얀 백지 상태에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많은 말들을 너무 믿지 않으셔야 돼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투자 대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점검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데 항상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셔야 돼요. 누가 덥석덥석 내 밥 먹여준다고 그래서 그 밥이, 독이 들어있는 밥이 엄청 많아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 그분들께서는 항상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하자의 이해관계하고 그분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꼭 보셔야 되고, 누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마칠게요. 사실상은 이 내용들을 그분님들 미리 알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고, 또 제가 여러 번 마음에 품고 있는 철학이고 지론인지라 이미 또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가끔 이제 두고두고 헷갈릴 때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